회장님 뜻이 그러시면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게 답답하다는 거야, 그지? 협단을 해도 뭐 별 문제 없었고 그냥 넘어가고 하고 그러면 야 그것도 그 부버지 같은 애가 거기 협회에 있었어. 회장님 안 됩니다. 지금 그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 그럼 좀 더 알아서 자료 좀 보내봐봐. 이게 회사잖아. 그렇지, 조직이잖아. 그렇지. 근데 또 그때도 아유 회장님이 하신다는데 하시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10조 처음으로 하는데 처음 오신 거잖아요, 그죠, 두 분은? 좀 어떠십니까? 그래도 뭐. 아이 뭐 아 좋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기사가 하나 속보가 떴어요. 못 떴어요. 스포조선의 단독으로 네. 제시마치 감독, 예전 리즈 유나이티드. 박찬준? 네. 어 그거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같은 기자님으로서. 라이프치 프린스턴 대학도 나오시고 프레스턴 대학. 프린스턴 아이비리그. 좋았어. 훌륭하신 분이죠. 제시마치 감독이. 네, 제시마치 오면 이제 저는 어쨌든 젊은 감독 이제 오시는 거잖아요. 쉰 하나, 네. 점점. 그러면 이제 좀 선수들과 어떻게 어울려줄 수 있는지 얼마나 잘 굉장히 어울려줄 수 이제- 근데 있는지. 제가 궁금한 건 일단은 진짜 그러면 그 기사가 아니 후보에 있다고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서? 아니 그 전에 좀 얘기를 해주시지. 나는 원래 기사 만약에 이게 목요일 날 만약에 이런 주제를 다뤘다면 어허. 르나르고 뭐가 다 아니다. 의외의 인물이 됐다라고까지 얘기하려고 그랬죠 저는. 사실 이게 살짝 나오긴 했었어요. 살짝 나온 게 아니라 크게 나왔어요. 제시마치가? 제시마치! 왜 우리한테 얘기 안 해줬어? 그냥 이사하고 처음 만났는데. 그러면 유력한 건 맞다는 거예요? 기사 자체 팩트 체크부터 해보면?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접을 좀 심층적으로 받고 면접 어쨌든 어디서 본 거예요? 형 가서 이제 유럽 가서 유럽 가서? 보셨으니까 23세 아시안컵을 했잖아요. 네. 거기 이제 정혜성 위원장이 들렸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유럽 하면서 출장을 했고. 아. 근데 저는 뭐 어쨌든 이번에 후보군에 들어본 분들 중 그냥 몇 명만 네. 들어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제일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 명 후보군들이나 몇 명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제시마치 감독이 제일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전술적으로도 굉장히 능통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그동안의 업적들을 봤을 때도 굉장히 체계적이고. 누나를 만난다고 했었는데 왜 안 만났는지는 모르겠고 뭐. 아니 그 어쨌든 르나르는 이미 후보에 제외가 돼버렸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뭐 그것도 저 볼만찬 기자에서 나왔다는 게 그거던데요? 뭐 만나러 갔는데 서로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뭐 서로 만나지 못했다 뭐 이렇게 나왔다. 그것보다는 그렇게 온다고 얘기를 아니 했었잖아요. 그것보다는 다른 이유는 이제 확정되면 그건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뒷얘기는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는 얘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럼 제시마치 감독은 근데 사실 이름값만 놓고 보면 사실 되게 좋은 감독이잖아. 그럼요. 우리 대표팀이 모실 수 있는 감독들 중에. 일단 K리그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조던 마치에 대해서 이 마치는 별로 좋은 추억은 없는데 경남. 커리어도 괜찮고요. 라이프치 또 그러니까요. 그 레드불 사단. 레드불 그쪽 계열로 이제 해서 경험이 많고 그다음에 트렌디하고. 그다음에 매일 맡을 때마다 팀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향했지. 아하, 맞아요. 오피셜이 우리 그럼 우 기자님 그건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면 오피셜이 언제까지 그러니까 됩니까? 이제 내일 그 전력광위원회를 해서 네. 마무리를 할 것 같으니까 발표는 그 다음 날이나 뭐 5월 초에 이제 나겠죠. 빠르면 뭐 이번 주 내일이 4월 30일이고 그 다음이 5월 1일이거든요. 빠르면 다음 주 정도.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초. 이번 주거나 다음 주 초에는 무조건 나온다. 만약에 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르나르 감독처럼 꼭 오고 싶다고 했는데 왜 안 왔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보고 해야죠. 그럼 나중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발표 난 그러면 다음에 뒷얘기를 해주셔도 되잖아요. 뭐 다 온다고 했는데 금액도 맞추겠다 뭐 다 했잖아요. 뭐. 근데 왜 안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제시의 천국이 되겠네. 제시 링가드, 제시 마치 눈안나 제시. 워낙 제시마치 감독이 네임드잖아요. 프리미어리도 있었고 리즈도 뭐 이끌고 그랬으니까. 아니 근데 연봉을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던데 그거는 그러니까 궁금해 하신다고 하니까 뭐 그건 문제가 안 돼요? 크게 뭐 욕심을 과하게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가 아니 된 거로.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가 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연봉을 좀 높게 책정을 했어요. 협회도 지금 알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려진 것처럼 10억 언저리가 아니라 이제 대우를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외국인 감독뿐만 아니라 국내 감독도 누가 오더라든지 누가 어떤 감독을 하든지 우리는 좀 이제 좀 높은 수준의 연봉을 좀 제시를 해야 뭐 맞죠? 그렇게 돼야지 감독도 제대로 된 감독 데려올 수 있고. 제시 마치 감독을 진짜 선임을 공식 발표한다면 저는 적극적인 지지를 해줄 겁니다. 왜요?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괜찮다고 여기는 그럼요. 감독이. 좋은 감독이 오면 뭐 사실 결과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 갖고 있는 캐파라든지 그동안 커리어를 놓고 보면
한국 대표팀이 지금 데려올 수 있는 감독들 중에 괜찮죠. 네. 부절이 뛰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원래 연봉을 살짝 좀 높여놓은 상태였다. 그 돈으로 10억 갖고 사실 우리도 그랬죠. 10억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 나도 안 가지. 지금 K리그 감독님들도 10억 언저리에 다 오셨어요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대부분까지 리그의 감독도 그럼 이해되지. 이종효 감독, 뭐 김기동 감독 등등해서 김기동 10억 넘잖아, 그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어,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 배 더 하고 오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홍명보 감독님도 올라갔고, 감독 올라갔고. 이종현 감독님도 그것까지는 안 되지만 많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제 다 얘기해도 돼. 인스타에 다 떠 있어. 그러니까 협회 기준에서도 정혜성 위원장이 한 일 중에 제일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어쨌든 현실화, 연봉 현실화. 연봉 현실화를 좀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사단을 데려오더라도 감독 기본 연봉을 맞춰줘야 어느 정도 뭔가 사람을 데려올 수 있잖아요. 그럼 맞춰줘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역시 그 두 분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궁금함이 좀 해소되는 게 있네. 현직 에이전트, 현직 기자. 좋습니다. 일단 올림픽 축구 얘기 좀 해야죠. 예. 안타깝잖아. 솔직히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제 카테고리를 해가지고 이 올림픽 진출 실패 말이죠. 40년 만에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걸 담고 살기 시작했던 나이부터 하면은 우리나라가 없는 올림픽 축구는 기억이 별로 없죠. 그렇죠. 88 때부터니까 좀 충격적인 일인데 일단 두 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거죠. 결국에는 준비가 부족했다. 마지막 시험 모의고사를 감독 없이 했잖아요. 그때 국가대표팀을 임시 감독으로 겸임시켰죠. 네. 그래서 사우디에서 진행됐던 마지막 최종 훈련에 감독 없이 황선홍 감독 없는 황선홍 호가 마지막 훈련을 했죠. 그렇죠. 그 얘기죠. 그 문제예요, 결정적으로. 제가 신태영 감독님이랑 저번에 그러니까 작년쯤 이제 대화를 한번 했었거든요. 한국에 오셨을 때. 근데 연습 경기도 보러 가고 해서 현 났을 때 그랬어요. 되게 자신감이 넘치셨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감독님이 자체가 신태영 감독님 자체가 A 대표팀이 주가 아니었잖아요. 원래 인도네시아 부임할 때 자체가 열려면 월드컵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지. 그걸 하러 가신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따졌을 때. 그때 원래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하려고 했을 때. 그게 좀 취소되긴 했지만. 그렇죠. 근데 어린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키워냈어요. 그 호날 선수들 많이 찾아서 하고. 네덜란드. 네, 신태영 감독이 심지어 그 선수를 다 찾아가서 선수를 어떤지 다 확인하고 들어왔어. 유럽 가서 또. 그만큼 준비를 엄청 한 거네. 그거를 협회에서 또 어떻게 준비했냐면 인도네시아 요청에 의해서 인도네시아의 메시라고 불릴 이유는 그 정도 인기가 많은 이르판이라는 선수 있어요. 이르판. 네, 이르판의 친형이 이제 에이전트를 하는데 어. 네덜란드계예요, 그쪽도. 그래서 그래서 네덜란드계 뭐 이렇게 혼혈들 있잖아요. 리스트를 그 친구를 통해서 쫙 유럽에 뛰는 가져와봐. 선수 조사해서 협회에다 제공하고 일일이 신태용 감독이 체크 다 기량이 어느 정도인지 감독이 직접 네, 다 체크해서 협회랑 같이 딱 했단 말이에요. 작업해서 네. 야 대표팀 한번 와라.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애들이 그 외에 더 많아 지금. 그렇다며. 네, 더 많아요. 그래서 약간 자신감을 내비치셨어요. 이번 대회 할 때부터.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우리는 마지막 그 중요한 훈련을 감독 없이 하는 이런 준비였기 때문에 이런 준비 차이가 결과를 가른 거다. 기본적인 문제는 그거라는 거죠. 기본적인 네, 그게 문제는. 맞습니다. 왜냐면 얘기 더 하세요. 얘기 더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인도네시아도 그렇게 준비하고 어느 팀도 그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게 올림픽이란 그 대회가 축구로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축구만 놓고 보면 축구만 사실. 놓고 보면. 근데 동아시아나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는 어쨌든 큰 경기, 큰 대회라는 자체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부여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야 사실 이제 뭐 월드컵도 가고 그러니까 월드컵 가는 나라들은 올림픽이나 이런 거 크게 신경을 안 쓰죠. 근데 우리는 왜? 병역이 있어서. 근데 얘기하는 건 인도네시아나 동남아시아는 월드컵을 뭐 상상하기 현재는 어려우니까 올림픽은 국제 무대 나가는 게 의미 있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한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인프라가 좀 있기 때문에 국내 선수로 가능할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시스템이 잘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버린 거 아니야. 그것도 감독에게 모든 질문을 줘버렸어. 그렇죠. 황선홍 감독에게 다 던진 셈이 돼버렸지. 솔직히 그 상황에 황선홍 감독이 그건 좀 이해가 안 됐어. 황선홍 감독이 안 받는다? 그것도 쉽지 않아. 그렇지. 너 이렇게 한국 축구가 필요할 때 네가 그동안 받은 게 얼마인데 안 한다고 이런 안 한다? 거야, 이거 쉽지 않은 거야. 그렇지. 그것도 맞네. 그러니까 물론 황선홍 감독 다 잘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럼 뭐. 기본적으로 그 흐름의 자체에서 황선홍 감독님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마지막 모의고사도 못하게 상황이 됐어. 그러면 안 되죠. 왜? 선수 사철도 확신된 게 아니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시스템상의 문제가 너무 컸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시스템과 더불어 준비도 안 됐다.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너무 싹 정리. 할 말이 없어. 너무 좋았어 오늘. 가자. 이렇게 가자.
황선홍 감독이 그 얘기를 했다고?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한국 축구는 계속 이럴 거다.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그래서 올림픽을 중심으로 해서 4년 주기로 만들면서 감독에게도 4년을 보장해주고 대표팀도 4년 주기로 올림픽 대표 중심으로 해서 아시안 게임도 그냥 중간에 있는 뭐 이런 걸로 가야 되지 않냐.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네네네네. 2011년, 14년? 네. 그때는 4년 그걸 쭉 한번 했었죠. 리우 올림픽 전까지. 아하. 네, 그래서 그게 성공을 했죠. 어느 정도 성공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있으니까 그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연령별 대표를 지금 어쨌든 이제 매해 피파에서 뭔가 매년 이제 나이별로 다 대회도 치르게 하고 대표팀도 그렇게 만들으라고 했는데 20세 월드컵도 그렇고 23세도 그렇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병역 문제 때문에 23세 아시안 게임에 23세 꽉 채운 애들 이게 아니라 정말 잘하는 애들을 어릴 때부터 대표팀에 같이 연령별에 올려 17세보다 잘하면 19세 올리고 월반? 네, 19세보다 19세보다 더 잘해. 그럼 21세에 올리고 21세보다 더 잘해. 그럼 A 대표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진출하게 만들고. 기본적으로 연령별 대표라는 거는 아직 완벽한 선수가 아니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시적인 우리가 그 시스템을 갖고 쭉 가져가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A 대표팀의 경우는 성적이 안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바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감독은. 하지만 뭐 17세라든지 20세라든지 23세라든지 이런 거는 세상 감독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좀 정확하게 심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면 그렇잖아. 너 이거 못하면 이번 대회 안 되면 아웃이야. 아시안 게임 되면 아웃이야. 뭐가 되면 아웃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뭐가 위험이 생기거나 한다면 결국엔 성적 내려는 생각밖에 못 하거든. 그럼 뒤로 물러나는 축구밖에 안 되잖아. 왜? 성적을 낼 수 있는 건 물러나서 일단 지키고 있는 거야. 우리가 가서 골을 넣고 하겠다 뭘 이런 축구가 아니잖아. 근데 우리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은 성적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사실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 현실상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잘 보면 올림픽보다 아시안 게임에 있던 선수들 더 절실해. 그렇지. 거기서 메달 딸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황선홍 감독이 그런 걸 좀 지적을 한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이게 선수들의 의지가 다른데 아하. 감독이 어떻게 이게 컨트롤이 되냐 아하. 이런 부분들이 난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선수들의 생각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도 맞고 형 말처럼 진짜 어린 선수들 17세지만 위로 올려서 한번 써볼 수도 있는 거고 꼭 그 연령대가 아니더라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는 거지. 난 요거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슈퍼도 나와 있으니까. 정혜성 위원장이 만약에 그때 이제 겸직 발표할 때 황선홍 감독의 국가대표 임시 감독 이렇게 겸직해가지고 아까 그 지적도 했는데 결국 최종 훈련도 못 가게 한 거 아니냐 올림픽 대표팀. 그러니까 그때 기자가 어떤 기자들 한 분이 이제 손 들고 해가지고 만약에 이래가지고 올림픽 본선 못 가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정혜성 위원장이 이렇게 뭐 하다가 그럼 제가 책임져야죠 이렇게 얘기했던 게 있었잖아요. 영상으로 다 이제 팬들도 지켜봤던 장면인데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공항에서도 안 했었고 그 질문의 주체가 누구였냐면 노진주 기자예요. 저희 후배. 아, 펄. 내가 진주가 거기 가 노펄. 있는데 거기 가라고 내가 이제 얘기를 역시, 했지. 아. 하면서 내가 노진주한테 카톡으로 보냈어. 야 이거 물어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무슨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저는 위원장이. 그래서 그 책 논이 나온 거야. 아 노진주가 물어본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이걸 먼저 물어봐라라고 시켰다. 아 초점이 그거야. 노진주는 나의 아바타다. 그거 내가 얘기를 해야지 그런 거는. 아니 어쨌든 질문 잘했어. 이걸 이렇게 돌려 얘기한다고 길게? 야, 난 지금 내가 왕이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빨대 꽂을 때는 꽂아야죠. 알겠습니다. 그 질문은 진짜 아주 날카로웠어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듣기로는 그냥 저 끝에서 이렇게 제가 지근거리에서 먼 곳을 이렇게 쓱 쳐다보는 사람처럼만 서 계셨다고 하더라고. 위원장이. 완전 같이 들어온 것 같지는 내가 잘 확인을 못했는데 어쨌든 주변에서 이렇게 머물다가 인사 쓱 하고 쓱 가신 거야 그냥. 아니 그러면 왜 기자들은 그 이후에 그 대답을 들었잖아요. 누가 물어봤고 어쨌든 공동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건 공동으로 묻고 공동으로 답하는 거니까 들었잖아. 뭐 떨어지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왜 안 물어봐? 그러면 어떻게 책임지시는가? 왜 안 물어봐요? 아니 정희성 위원장이 그 공식 통장에 나타나진 않잖아요. 답변할 수 있는 그럼 축구협회라도 무슨 공개 지휘를 보내야 되는 거 기사 엄청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카톡이라도 보내봤어? 아이 카톡 안 해주셔. 지금 일단은 아예 공개적인 석상이 나타나지 않고 아니 계시다. 공개사는 나타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물어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바쁘잖아요. A 대표팀 감독 선임해야지. 오케이. 또 20세 또 아시아 챔피언십이 또 곧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6월달에 또 소집해야 되는데 감독이 안 정해졌어요. 그것도 선임해야 되고 문제가 안으로 많아요.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요거 좀 그냥 공식적인 석상으로만 얘기해 볼게요. 위원장께서 이번에 이제 결과 나왔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당연히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맞습니다. 단 지금 국가대표 선임과 20세 이하 뭐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 왜냐면 제가 지금 떠나버리면 너무나 큰 공백이 발생하니 이 문제만 제가 마무리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사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제 30일에 하고 이제 발표할 거 아니에요? 어허. 근데 이제 물어보겠죠. 일단은 공식석상에 나와서 말씀을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 오케이. 이게 이제 그 순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뭐 찾아가서 뭐 하라고 하는데 그렇잖아. 이게 스포츠나 이런 데서 그렇게 뭐 찾아가서 뭐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하는 분위기는 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리고 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정혜성 위원장이 그치,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30일 날 기술위원회를 하고 이제 일처리가 좀 이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공식석상에 나오시면 다시 물어봐야지. 뭐 사과문은 보시긴 했습니까? 두 분 다? 좀 봤죠. 이번에 이제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와 관련해서 사과문을 올렸는데 제목은 올림픽 축구 본선 진출 실패에 대하여입니다. 그래서 실패해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 이 대목이 좀 재밌는데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잘함으로써 이 잘못을 잘 해보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올림픽 축구를 못했는데 왜 덮겠다. 전 그걸로 여론을 덮어드리겠다. 아니 올림픽 축구를 못했으면은 다른 식으로 어떻게 올림픽 축구를 못한 걸 왜 국가대표로? 그렇지 이제는 뭐 시스템을 뭐 16, 17, 18, 19, 20 이걸 해서 뭐 지도자도 늘려서 철저하게 더해서 앞으로는 못 나간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아니라. 차라리 그렇게 하면 이해가 돼. 그래서 지도자의 확충이라든지 그렇지. 이러면 이해가 되나. 선수 툴에 대한 시스템을 좀 더 확대시키고 세밀화시킨다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앞으로는 올림픽은 반드시 진출하고 아시안게임도 반드시 금메달 따고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선수들이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병역 혜택을 누리게 만들겠다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사과문에는 그렇게까지 뭐 디테일하게 쓰긴 그렇지. 그렇지만 어쨌든 하지만 그래도 구체성은 어느 정도 그런데 적시해야죠. 이제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A매치 잘해갖고 분위기를 덮어드릴게요.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이게 웃긴 거야. 이거 근데 씹어드는 그 말도 맞지. 여론은 말 그대로 여론이 형성돼야 되니까. 이게 실패했잖아. 그럼 뭘 하나 남겨야 될 거 아니야. 하나의 뭐 요식행위 같은 거죠. 요식행위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 생각도 해요. 이럴 바에는 그냥 정 회장님이 좀 이렇게 동영상으로 좀 찍으셔가지고 이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좀 그러면 좀 팬들의 화가 더 누그러들 수 있지 않을까. 회장님이 그리고 사과 방식은 직접 물어보면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일단 검은 옷을 입으시고 우리 사과 잘하잖아. 우리 항상 이 사과 방송 아니야 원래 그러니까. 세 이 번이나 사람들 이 10조가 원래 제가 여기 나와서 사과만 시작을 해서 시작 막는다고. 크로마 치고 이거 사과는 너한테 물어봐도 잘하시겠다. 요건 하나 물어볼게요. 정의성 위원장이 책임질 수 있는 사안입니까? 두 분의 생각.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 일각에서 이걸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 40년 만에 올림픽을 못 간 걸 책임질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아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최소한 협회장이 뭐 공식 사과를 하든지 뭐 아니면 진짜 뭐 내가 사선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뭘 하든지 뭐 당장 물러나는 게 모르겠지만 뭔가 어쨌든 회장선에서의 얘기는 액션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들은 꽤 있거든요 사실. 편하게. 물러나시지 않고 또 회장을 하실 거면 이제는 확실하게 혁신을 좀 해주는 게 맞죠. 그러면 좀 구체적인 무슨 뭐 그렇죠. 플랜과 이제 뭐 다른 선진 개혁 뭐. 축구협회처럼 어떻게 해야 이게 맞는지 아래에서 얘기하는 사실 이게 총체적인 문제인데 맞아. 그건 옳은 얘기를 하는 수장들이 옆에 있어줘야 되는데 맞아. 그냥 아리가또 하는 사람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부와 조직을 다시 한번 개편을 해서 본인이 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게 나는 숙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도 갈아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뭐 돌려서 하신 건데 월드컵 아리가또 하는 사람들만 있지 그러니까 마라. 월드컵 나가서 인지도가 높아지시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 또 그 외에 월드컵을 안 나갔더라도 능력 좋은 행정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많잖아요. 진짜 많죠. 저는 신학, 부학 이런 사람들을 잘 둬야 된다 생각해요. 본인이 부족한 게 있다면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협회잖아요. 협회장이 내 부분 잘 몰라. 근데 이게 맞는 것 같긴 해. 그러면 그거를 어떤 게 옳고 그른지를 들어봐야 되는데 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있더라고요. 주위에 같이 일하는 사람을 잘 두는 것도 그 리더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두는 내가 것도. 비상하고 싫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한번 알아봐야지. 그러니까 그거를 철저하게 옆에 사람들을 잘 둬야 된다는 거지. 협회가 지금 그러지 못한 그게 사람으로 혁신의 둘러싸여 첫 번째 길입니다. 사람을 잘라라. 아니 바꿔라. 그게 그 소리잖아.
뭐 이렇게 잘라라. 용감하지 못해요? 사람을 바꿔라. 너도 에이전트 일해봐. 아 이거 알겠습니다. 내가 알겠습니다. 용감하게 얘기할 수 있나?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크게 얘기하죠. 사람을 바꿔라. 회장으로서의 그 명분을 계속 이어가자고 하면 딱 이어가려면 하나,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사람 개혁. 바꿔라. 개혁인 개혁.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정혜성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한 거잖아요. 좀 거의 보면서 질문자에 대해 노려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 하면서 대답을 당시에 하는 약간 거라고. 느낌이 진주야. 내가 책임질 거야. 진주. 내가 책임질 거야. 이런 어투였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누구도 그동안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거의 없었지. 잠깐만 기자 죄송한데 얘기하는 또 내가 이거를 아니. 잠깐 이거 내가 근데- 얘기 안 했잖아. 근데 그거를 거꾸로 놓고 보면 정혜성 강화위원장은 우리가 올림픽에 못 나갈 일은 없다라고 확신하신 것 같아. 그게 그런 판단을 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의 이 수준이 모든 뭐예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를 어떻게 보면 정신하게 따르고 자기가 그 책임감을 지겠다고 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위에서 했던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정 회장 물러나라. 아니 뭐 정 회장이든 누가 되든 간에 이 지시를 내린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책임져라. 공개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아니 이렇게 화를 내. 황선홍 하는 게 감독은 아니라 강조한 거 아니야. 딴지를 모르고 잘 맞아. 황선홍 감독은 말 잘하고 있었대 자기. 자, 오늘 괜찮아. 오늘 괜찮아. 인정해. 황선홍 감독은 어쨌든 그게 뭐건 간에 하라고 해서 한 사람이고 이게 어떻게 본질일 수 있냐. 본질은 그렇게 하라고 시킨 사람이면 결과가 나왔으면 그러니까 왜냐면 회사에서도 뭐 만약에 부장이나 사장이나 CEO가 시켰어 밑에 사람 너 지금 한번 해. 근데 이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만약 밑에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하면 진짜 후진 사람이잖아. 그런 결정을 한 CEO가 사실 왜 CEO한테 돈 많이 주냐. 부장한테 왜 많이 주냐. 네가 그런 권한도 있지만 문제 있으면 책임지라고 연봉 많이 주는 거거든. 똑같은 논리죠. 이거를 황선홍 감독이 그 어려운 시기에 너 견임도 해. 너 올 때도 가야 된다. 너 두 개 다 잘해야 된다. 이렇게 시킨 사람은 왜 지금 빠져있냐는 거잖아. 지금 이제 요게 하나의 사건으로 안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에 이 올림픽 본선 진출 좌절을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독립돼 있는 그냥 이번에 그냥 잘못됐어가 아니라 이 무능력하고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이 축구협회가 보여주는 흐름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독립된 변수가 아니라 그러면 독립된 누적된 사건이야. 거죠. 그렇지. 계속 그러니까 잘못 준비가 덜 돼 있는 능력이 없는 이 협회가 필연적으로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래서 흐름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럼 몇 가지 흐름을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자 클린스만 부임이 아까 딱 얘기한 거 같아요. 네. 조가.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클린스만 감독 그냥 운 나빠가지고 어떻게 잘못 선임했다가 아니라 지금 구조에서 그냥 탑다운 방식으로 회장이 쉰대는데 와 이런 사건이었죠. 자 두 번째, 그러면 당연히 아시안컵도 충격적인 탈락이었는데 그 탈락의 과정이 뭐 이건 다 이상 얘기하기 저 정도 스쿼드니까 저 정도 버틴 거지. 그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경기력 그리고 뭐 선수단 내분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런 대회가 있었나 싶을 정도의 충격적인 결과와 과정이 있었고요. 사실 승부조작 사건 사면도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지? 그것도 진짜 참 A매치가 있는 날 기습적으로 사면 발표하잖아. 이런 꼼수가 어딨어 세상에. 그게 누가 그 옆에서 이렇게 한 그렇지, 거죠. 그렇죠. 그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 그런 게 이렇게 황선홍 겸직이라고 하는 또 이런 판단을 해. 판단들이 골 때립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연속된 흐름이다. 클린스만 감독을 부임시킨 것도 아시안컵에서 탈락했던 것도 사면을 그렇게 기습적으로 시도했던 것도 황선홍 감독이 그 중요한 올림픽 본선을 위한 예선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감독을 겸직시킨 것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회가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옳은 소리를 하고 할 수 있는 자들도 그때 면접을 줄 때도 앉아있던 사람들도 그 욕먹은 거 아니에요 같이. 왜 네네. 그런 말도 못하냐. 네.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게 총체적으로 이어져서 어떻게 되느냐? 올림픽 진출 실패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한 번쯤 이런 사건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저는 이거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랑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잖아요. 저는 가장 문제가 된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승부조작 기습 사면을 시도했던 것들이 진짜 말이 안 돼. 왜냐하면 그 자체가 뭐였냐면 문제가 본질적으로 뭐였냐면 그러니까 몇몇 축구인들 나이가 많은 올드 패션 몇몇 축구인들이 정 회장에게 이런 걸 건의한 거죠. 몇 차례 수차례. 그러고 나서부터 해달라. 그러고 나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합시다.
그거는 쪼의 약간의 그런 지적하고도 맞물리는 거네요. 그 주위의 어떤 그럼 잘못을 했는데 평생 뉘우치고 살아야지 그걸 어떻게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냐고. 그것도 승부조작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것도 사법 승부조작이야. 처리가 된 분들이에요. 아 그렇죠. 사법 처리가 되는 분들인데 이거를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우리의 법 체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고 벌을 받은 사람들한테 야 이제 됐으니까 이제 살려줘야 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왜? 그럼 밑에 그 임원들이 있으니까 전무부터 뭐가 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물어봐야지. 이게 그렇지. 해도 되겠냐? 그렇지. 아, 회장님 뜻이 그러시면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게 답답하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나는 그 상황부터 협회가 더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근데 회장도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야. 아, 이건 야, 이건 좀 문제 될 것 같은데? 회장님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하시죠. 이렇게 되니까, 아유, 정말. 그러니까 톱다운을 해도 뭐 별 문제 없었고 아, 감독을 톱다운해도 별로 문제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그냥 넘어가고 하고 그러면 야 이거 그것도 해줘. 그 딱 근데 클린스만이 뭐 그 부버지 같은 애가 거기 협회에 있었어. 회장님 안 됩니다. 지금 그 능력치 끝났습니다. 그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 그럼 좀 더 알아서 자료 좀 보내봐봐. 이게 회사잖아. 그렇지. 조직이잖아. 그렇지. 근데 또 그때도 아유 회장님이 하신다는데 하시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 결정권자들한테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것들 좀 해서 올리잖아. 여러 가지 뭐 이를테면 결제 무슨, 보고에 대한 거를 하는데 제출을 하죠. 문제는 이제 그 결제를 하시는 분들의 자체가 문제가 생긴 거지. 그렇지. 회장이 좋아하는 것만 올리는 거잖아. 그렇지, 결국에. 그렇지. 왜? 어차피 지금 회장,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몇몇 구단들 뭐 이렇게 할 때 뭐 하려고 올리면 반대하는 부분도 분명히 올린다고. 자기네가 원하지 않는 건 또 올리지도 않아. 왜? 이거는 절대 안 된다고 자기네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올리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협회는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내 뜻이 일단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밀고 나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밑에서 아니요 할 때는 이유를 알아봐야 되는데 무조건 예 하는 사람 말만 들으니까 그래서 조직을 바꿔야 돼요. 조직을. 아, 오케이. 나는 이제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리가 이게 좀 되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고 하는 주위의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하는 리더의 무능력이 만든 총체적인 지금 문제예요. 사실 밑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문제고 좋은 리더,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는 딱 전형적인 케이스거든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위에 보고 아부만 해서 자기의 떡고물원이나 받으려고 하고 위에 있는 리더는 그런 사람들을 좋은 사람과 좋지 않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 없는 사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해안, 인사이트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어떤 게 좋은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잘못된 선택 하다가 회사가 망하죠. 딱 그게.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쭉 봤을 때 하나의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그런 조직이 나을 수밖에 없는 총체적인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이거는 사건이 아니라 흐름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인사에서 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맞아. 잘 써야 돼요. 맞아. 협회에도 브레인들이 많거든. 여기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회장님을 투표를 뽑아야 된다고 자꾸. 회장님 투표를 뽑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근데 이분들은 난 그 내용을 안 봤는데 이분들의 투표는 공개적인 투표겠지. 그래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걸 또 토를 다냐. 말 여태까지 1시간 동안 잘해놓고 나서. 그래 오늘 좋았는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공개적인 투표고 거기는 대의원대 한 100명 정도 모아놓고 하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기본값이 있는 건데 심하게 올라갔으니까 좀 마무리 오늘 막 내가 오늘 10조 정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려고 했는데. 올라갔으면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야 너는 올라간 게 아니라 여기서 올라간 게 아니라 이미 떨어져 있는 거를 만회를 했는데 다시 떨어진 거야. 에버리지는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네.